김성구의 뉴스 브리핑.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오늘 새벽 바이든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손꼽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 청사진을 50대 49로 통과시켰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부자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예산안의 많은 부분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어제 오후부터 15시간 동안 소위 인적 인프라에 대한 정부 예산의 틀을 만드는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무려 40건의 수정안이 제시됐고 그에 대한 투표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외에도 정부가 구입하는 의약품의 가격 협상, 수입 탄소 연료에 대한 세금 부과, 국세청 세금 징수 강화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원은 2주 후에 여름 휴회를 끝내고 10년 동안 3조 5천억 달러를 지출하게 될 이 재정 청사진에 대해 투표할 예정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8월 휴회를 필요로 하는 취약한 하원 의원들을 그들의 당파적 의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약 한 달간 일찍 워싱턴으로 끌어내면서 희생시키고 있다고 브라이트바트가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지지율 하락은 하원 다수당 유지에 대한 큰 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은 대부분 휴회 기간에 선거운동, 기금모금, 유권자와의 만남 등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소위 인프라 법안에 대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면 시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친애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휴회가 짧아졌으며 2주 후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그들의 비즈니스가 끝날 때까지 머무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이어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일정 목적들을 위해 상원이 실제로 예산 결의안을 완수한다고 가정한다면 하원은 예산 결의안을 검토하기 위해 8월 23일 저녁에 회기로 복귀할 것이며 우리의 비즈니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회기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하원 의원들은 원래 9월 20일에 복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밤새 예산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당론에 따른 표결을 보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조 만친 상원의원이 공화당이 낸 2개의 개정안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나는 오클라호마주의 랭크포드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일명 하이드 수정안을 보존한다는 것인데 낙태 시술에 대한 연방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만친 의원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합류하면서 표결은 50대 49로 이 수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칸소주의 톰 코튼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과 관련된 개념을 가르치는데 연방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만친 의원이 지지하면서 50대 49로 통과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성명을 내고 오늘 새벽 연방 상원을 통과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을 미국을 파괴하는 공산주의 계획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성명의 정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굿모닝 아메리카,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급진 민주당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을 파괴하는 공산주의 계획으로 알려지게 될 계획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우리 국가, 지역사회,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공격이다. 그것은 미국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범람시킬 위험한 사면을 함으로써 우리의 국경과 법치를 파괴한다. 그것은 우리 학교를 압도하고 우리나라를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절대 본 적이 없던 수준으로 세금을 올리는 동시에 당신이 매일 사는 많은 물건들을 더 비싸게 만든다. 그리고 그 미친 그린 뉴딜도 잊지 마라. 미국, 여러분은 밤의 어둠 속에서 강도질 당하고 있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앞뒤 문맥이 전혀 없이 단지 단어 3개짜리 암호 같은 메시지를 이메일로 발송해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트럼프는 일체의 해명이나 설명이 없는 한 줄 성명에서 왕따 시키는 놈들은 절대 싸우지 않는다는 뜻의 Please never fight 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의 조사에서 성희롱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자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메시지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그제미너는 비슷한 정치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내놓기를 열망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주지사의 사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쿠오모 주지사와 관련한 발언임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수수께끼의 이 메시지는 자신을 왕따시키는 다른 정치인들, 예컨대 미치 매코넬이나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같은 인물들이 정작 싸워야 할 일에 싸우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는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왕따시키는 자들의 특성이 싸우지 않는 것인 만큼 왕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들고 일어서라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국민적인 저항운동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성명에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를 또다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조지아주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가 토요일 조지아주 공화당 행사에서 야유를 받으며 무대에서 물러났다. 그들은 그가 말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사람들이 조지아와 다른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놀랍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일은 원 아메리칸 뉴스에서 최근 영상으로 보도한 것으로 조지아주의 시골 인심이 과거와 달리 캠프 주지사에게 등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선거는 조작됐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면서 캠프는 의회에 특별회기를 소집하는 것을 거부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상원법사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조지아주 선거 결과 공세 와중에 갑작스럽게 자리를 뜬 전 조지아 북부지검장인 박병진 변호사를 오늘 면담한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박 전 검사장의 퇴진과 관련된 정황은 혼란스러운 1월 초의 사건들로 인한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회의 선거인단 인증이 다가오자 트럼프가 조지아에서 가짜 유권자 사기 주장에 대한 압박을 가하던 중에 이를 거부해 퇴출당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박 전 검사장이 1월 4일 전격 사임한 이후 트럼프가 정상적인 승계 계통이 아닌 남부지검장 바비 크리스틴으로 교체하면서 이러한 의혹이 더 불거졌는데요. CNN은 상원이 제프리 클라크 전 법무차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해 박 전 검사장이 클라크 전 차관과 주고받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지 추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전 검사장이 상원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또 어떤 새로운 사실들을 풀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은 상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압박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연방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계사들에게 자신과 기업이 행정부에서 근무하면서 이득을 보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하원위원회에 2년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콜롬비아 연방지방법원 아밋 메타 판사는 오늘 트럼프의 2017년과 2018년 보고서에 대해 하원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의 소환장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유사한 정보를 제출하라는 위원회의 요청은 기각했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메타 판사는 그런 제한된 입법적 필요성이 전 대통령의 경우라 하더라도 증인 소환장의 권력 분립에 부과하는 정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항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하원위원회 측도 이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스페인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신작 포스터가 여성 젖꼭지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SNS에서 삭제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페이스북은 오늘 AP통신에 수유 젖꼭지를 보여주는 마드레스 파라렐라스 포스터의 여러 이미지가 지난 월요일 업로드된 뒤 나체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이메일 성명에서 그러나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나체를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명확한 예술적 맥락이 있을 때를 포함한다. 이에 알모도바르 영화 포스터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게시물을 복구했으며 혼란을 드려 정말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페넬로페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마드레스 파라렐라스는 오는 9월 1일 베니스 영화제에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7월에 주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동기 대비 13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가 경제를 관통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다는 징후가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0.9% 급등한 이후 지난달에는 0.5%가 더 올랐다고 연방노동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까지 12개월 동안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는 5.4% 상승했으며 월별 물가 상승률 하락은 15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총재는 오늘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몇 달 안에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더라도 2022년 일부까지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다른 업종의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거나 가속화되면서 가격 압박 상승세가 급격히 꺾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암시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오늘 아침 민주당의 서명 투표와 선거 개편 법안을 앞당기려는 시도를 저지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이 법안이 투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주 차원의 노력에 필요한 대응책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공화당원들은 이 법안이 당파적 권력 장악과 투표와 선거에 연방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상원이 예산 결의안을 50대 49로 표결하자 척 슈머 상원 원내총무는 지난 6월 공화당 의원들이 저지했던 민주당 측 투표 법안의 조속한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동의를 구했는데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의원들이 그 요청을 반대하면서 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라는 요구와 지지를 받은 풋볼 스타 허셸 워커의 아내 줄리 블랜차드가 텍사스주에 살면서 조지아주에 부재자 투표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선거법 위반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블랜차드의 투표가 불법이라며 워커 역시 허위 등록 및 불법 투표로 중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허위 등록은 최고 10년 징역과 최고 10만 달러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투표는 5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원 선거에 출마한 게리 블랙 조지아주 농업부 장관은 최근 자신을 지지하는 보안관 7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첫 3주간 캠페인에서 선거자금 7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